산산이 부서진 두개골, 으스러진 뼈마디. 북아메리카 사막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사, 방울뱀의 사체들이 섭씨 40도의 모래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학살을 저지른 범인은 사나운 늑대도 거대한 퓨마도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밭에 남은 흔적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한 마리의 새였습니다. 무게가 400g도 되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체였습니다. 단단한 갑옷도 없고 하늘로 날아오를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새가 어떻게 위험한 독의 포식자를 제압하고 평범한 먹이처럼 삼켜버릴 수 있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사건이 벌어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노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 한 마리의 방울뱀이 몸을 둥글게 말아 올립니다. 뱀의 꼬리는 쉴 새 없이 떨리며 고주파의 경고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리는 명백한 위협의 신호였습니다. 방울뱀은 초속 3m에 달하는 속도로 공격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그 움직임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인 로드러너, 즉 큰 로드러너 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경 반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뱀이 도구로 가득 찬 일격을 쏘아내는 순간에도 이 새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길고 강인한 다리로 옆을 향해 도약하며 단 몇 밀리미터 차이로 동리를 피해냅니다. 이 싸움의 승부는 힘이 아니라 인내와 계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는 뱀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반복해서 공격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몇 분이 지나자 독을 품은 뱀은 서서히 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뱀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집니다. 바로 그 무방비의 순간 로드러너는 역습을 가합니다. 뾰족하고 단단한 부리가 곧장 뱀의 머리 위로 내리꽂힙니다. 정확한 일격이 파충류에게서 저항할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새는 즉시 뱀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움켜쥐고 공중으로 들어 올린 뒤 근처의 바위에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 행동은 뱀의 골격 구조가 완전히 기능을 잃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사막의 전설적인 독사가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새의 강력한 생존 본능을 진짜로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방울뱀은 너무나 큰 먹이입니다. 하지만 로드러너는 먹이를 갈기갈기 찢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통째로 삼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이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위장 속에서 분해되는 동안 꼬리는 여전히 새의 부리 밖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0.5kg도 안 되는 몸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먹이를 독에 중독되지도 않고 처리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이 새의 특별한 신체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로드러너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로드러너는 하늘을 나는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지상에서의 압도적인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보통의 새들은 날갯짓을 위한 가슴 근육을 단단히 고정하는 커다란 흉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드러너에게는 이 발달한 구조가 없습니다. 그 날개는 짧고 둥글어서 장애물을 넘거나 낮게 나는 먹이를 잡기 위해 단 몇 초 동안 몸을 띄울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신 모든 진화의 역량은 몸의 하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새의 다리야말로 완벽한 생물학적 구조물입니다. 이 새의 발은 대지족이라 불리는 독특한 발가락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발가락은 앞을, 두 개는 뒤를 향해 X자 모양을 이룹니다. 시속 42km에 이르는 최고 속도의 추격 속에서 이 X자 구조는 견고한 그립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거의 올림픽 육상 선수에 맞먹는 속도입니다. 발가락은 모래와 바위, 마른 흙을 단단히 움켜쥡니다. 절대적인 접지력 덕분에 새는 고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급격한 회전을 해냅니다. 여기에 특별한 깃털 구조를 가진 긴 꼬리가 더해집니다. 먹이를 쫓아 전속력으로 달릴 때 로드러너는 몸과 꼬리를 지면과 평행하게 유지합니다.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거나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도마뱀을 따라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이 꼬리가 활짝 펼쳐지며 공기역학적 방향타처럼 작동해 새가 즉시 자세를 안정시키도록 돕습니다.
작은 몸에 숨겨진 정밀한 기계 장치인 셈입니다. 시속 42km의 속도 앞에서는 그 어떤 도마뱀도 지네도 독거미도 뱀도 쉽게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다양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은 동시에 거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물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메마른 곳 가운데 하나에서 로드러너가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은 뱀을 사냥하는 모습보다 더 놀랍습니다. 모하비나 치와와 같은 북아메리카의 사막에서는 낮 기온이 섭씨 38도에서 40도를 넘는 일이 흔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100mm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전문화된 포식자들은 건기 동안 활동 영역을 줄이거나 휴면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로드러너는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기회를 가리지 않는 잡식성 동물이 되어 먹이의 체액에서 직접 물을 얻습니다. 생태 연구에 따르면 로드러너 식단의 70% 이상이 작은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쥐와 다람쥐, 가시도마뱀에서부터 정알과 검은 과부거미, 타란툴라 같은 맹독성 종에 이르기까지 위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명체가 천연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로드러너의 소화 시스템은 노폐물을 배출하기 전에 먹이의 체액과 근육 조직에서 최대한 많은 물 분자를 추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지역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몸 안에 염분이 쌓이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포유류라면 신장이 소변으로 이 염분을 걸러내기 위해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로드러너에게는 그렇게 쓸 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바다새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습니다. 코 속 격벽에 자리 잡은 염분 배출 전용 분비샘입니다. 몸속의 과도한 염분은 걸러져 콧구멍으로 직접 배출됩니다. 덕분에 로드러너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물을 몸 안에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찾아오는 날, 천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로드러너는 땀을 흘리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새는 턱 아래에 깃털이 없는 맨살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위를 빠르게 떨어 아래쪽 모세혈관으로 공기를 보내며 열을 바깥으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사막의 기온은 얼어붙을 정도까지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면 새는 땅에 바짝붙어 눕거나 바위 틈으로 몸을 피합니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로드러너는 등을 햇빛에 드러냅니다. 깃털을 들어 올려 열을 최대로 흡수하는 검은 피부를 노출시키고 단 몇 시간 만에 내장 기관을 듭니다.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아남는 것은 그 자체로 위협입니다. 그러나 더 인상적인 것은 이 강인한 새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방식입니다. 그 새끼들의 성장 속도는 사막에 사는 척추동물의 모든 표준 척도를 깨뜨립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종이나 철새와 달리 다 자란 로드러너는 명확하게 정해진 영역 안에서 장기적인 짝을 이룹니다. 그 영역은 1제곱마일까지 뻗어 있기도 합니다. 둥지를 짓는 과정은 극한의 기후와 버리는 경주입니다. 둥지는 까마귀나 매 같은 공중 포식자를 피해 선인장의 낮은 가지나 빽빽한 가시덤불 사이에 지어집니다. 암컷은 3개에서 6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단계에서 역할 분담은 매우 분명합니다. 수컷은 기온이 가장 높이 오르는 낮 동안 알을 품고 지킵니다. 심지어 날개를 펼쳐 둥지에 그늘을 들이우기도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암컷이 교대로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렇게 단 20일이 지나면 알들이 부화합니다. 새끼들은 깃털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으며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막의 극한 조건은 갓 태어난 시기를 길게 늘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최대의 강도로 일하며 곤충과 도마뱀, 작은 쥐의 단백질을 둥지로 끊임없이 실어 나릅니다. 이 풍부한 먹이 덕분에 새끼들은 극도로 빠른 속도로 자라며 깃털을 발달시킵니다. 태어난 지 겨우 3주 만에 둥지를 떠날 만큼 강해집니다. 나는 법을 배우는데 몇 달이 걸리는 다른 새들과 달리 어린 로드러너는 부모를 따라다니는 며칠 만에 도약과 회피, 전갈잡기, 꼬리로 방향 바꾸기를 그대로 익힙니다. 그리고 거의 곧바로 부모에게서 독립해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고 사막의 가혹한 생존 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완전히 무력한 생명체가 독립적인 개체로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차의 31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새의 속도와 생존 기술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국제적인 미디어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이 생명체를 둘러싼 하나의 오락적 이미지를 통째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세상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새의 전설적인 적을 완전히 오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서양 만화를 보며 자랐다면 코요테가 로드러너를 끝없이 쫓지만 늘 처참하게 실패하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새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면서 말입니다. 1949년부터 이 시리즈는 수십억 명의 시청자에게 로드러너가 사막의 경주에서 무적의 존재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연은 정반대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의 코요테는 시속 69km의 최고 속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로드러너의 시속 42km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만약 평지에서 정면으로 정정당당한 경주가 벌어진다면 새는 5초도 되지 않아 코요테에게 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새는 코요테에게 멸종할 때까지 사냥당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속도가 아니라 전술적 지능에 있습니다. 추격을 당할 때 로드러너는 직선 경주로 맞붙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몇 초간의 짧은 비행 능력을 이용해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거대한 노팔 선인장 사이로 곧장 뛰어듭니다. 몸집이 더 크고 두꺼운 물리적 보호막이 없는 코요테는 가시 덤불 바깥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서서 안전한 안쪽의 먹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영리하게 숨는 법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연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코요테를 영리하게 따돌리는 것이 하나라면 독사 같은 위험한 먹이와 다시 맞붙을 때 이 새의 지능은 더욱 높은 차원에 이릅니다. 특히 자기 몸집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대를 마주할 때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동물이 독사를 사냥하는 일이 그렇게 유일무이한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몽구스는 신경독에 대한 부분적인 면역을 가진 수용체 시스템 덕분에 코브라와 맞서 이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아프리카 사바나의 뱀자비수리는 긴 다리를 이용해 강력한 발길질로 먹이를 제압합니다. 그러나 로드러너의 본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서식지에 있습니다. 몽구스와 뱀자비수리가 물이 더 풍부하고 먹이가 다양한 사바나 환경에서 사는 동안 로드러너는 혹독하게 건조한 조건 한가운데에서 극도로 위험한 사냥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새는 독에 대한 완전한 면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리지 않기 위해 100% 신체의 속도와 기계적인 정밀함에 의존합니다. 1000분의 1초로 측정되는 가장 작은 실수가 곧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울뱀의 괴사성 독을 견뎌낼 능력이 이 새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로드러너는 자연의 가혹함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의 확장,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 그리고 기후변화가 낮은 식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를 달려서 건너는 습성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사람이 사는 지역 근처에서 이 새의 수를 국지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로운 동물로 오해받거나 오래된 미신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한때는 불법 사냥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가장 최근 보전 데이터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드러너의 개체 수는 여전히 인상적일 만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번식하는 개체가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멸종 위험에 있어 가장 낮은 관심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기회를 가리지 않는 잡식성 식단과 극도로 빠른 적응 속도가 수많은 전문화된 종들이 실패한 환경 변화를 이겨내게 해주었습니다. 로드러너의 존재는 자연의 진화 법칙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승자가 반드시 가장 크거나 가장 강하거나 가장 큰 해를 끼칠 능력을 가진 동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방울뱀은 큰 동물도 쓰러뜨릴 수 있는 독을 가졌지만 겨우 수백 그램에 불과한 생명체의 빠른 다리와 정확한 계산 앞에서 무너집니다. 로드러너는 유연함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멀리 날지 못하는 약점을 지상에서의 강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물이 없는 환경을 염분을 배출하는 메커니즘을 발달시키는 이유로 바꾸었고,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꾼들을 자기 생명주기의 영양 공급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세의 미래는 생존의 규칙이 매일같이 다시 쓰여지는 그 뜨거운 모래 위에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속도와 유연함은 자연의 세계에서 정말로 힘과 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서진 두개골이 흩어진 그 모래밭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영리하게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작은 새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사막입니다.